네, 자, 79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실무시험 문제 4번부터 6번까지 자, 4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및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에서 6점입니다. 자, 우선 요 정정 문제는 날짜 이렇게 나오면 8월 20일 나오면 자, 일반 전표라고 돼 있습니다. 만약 이게 없더라도 이번 문제는 없는데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라는 게 나타나면 그걸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일반 전표 8월 20일 먼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반 전표에 가서 8월 20일 검색을 했더니 차변의 받을럼 또 차변의 현금 각각 1,000만 원, 500만 원, 그 다음 대변에 외상 매출금 1,500만 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래? 외상 매출금을 받을럼과 현금으로 회수한 겁니다. 자, 그런데 명선상사 외상 매출금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동사 발행 약소금 여기 받을럼 돼 있죠. 자, 물어봤고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되었으나 이 어음이 발행인은 명선상사가 아니고 어디다? 주식회사 동서유통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요 명선상사에서 우리가 외상값을 수금하는데 명선상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회계처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명선상사가 발행한 것이 아니고 명선상사가 보유했던 어음을 배세양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거래처가 명선상사로 표시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명선상사를 동서유통으로 거래처 검색해서 동서유통으로 교체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건 없는 문제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10월 10일 당사 생산부 직원이 결혼 축하금 10만 원을 현금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것. 10월 10일 검색을 했더니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 해서 10만 원, 10만 원.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511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생산부 직원이니까. 자,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매출거래처 직원이 결혼 축하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813번인 접대비가 돼야죠. 아까는 500번 대인데 왜 이거는 800번 대인가요? 매출거래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장하고 연관된 거래처가 아니고 매출거래처니까 영업부 비용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800번대 접대비로 교체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813번 접대비, 나머지는 손댈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요. 자, 5번 문제.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에서 9점입니다. 장기 차입금 중에는 미국 BOE 은행이 외화 장기 차입금 1,000만 원, 미화 만불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만불로 나누면 1불당 얼마예요? 1달러당 1,000원이라는 소리죠. 환율이 1불에 포함되어 있으며 결산인 현재 적용 환율은 환율이 100원 올랐어요. 1,1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미화 만불을 빌렸는데 갚을 때도 달러로 갚아야 됩니다. 그럼 갚아야 될 돈이 어떻게 돼요? 만불 곱하기 빌릴 때는 환율이 1,000원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현재 시점에서 갚아야 될 돈, 갚은 건 아닙니다 아직. 갚아야 될 결산일 현재 갚아야 될 돈은 1,100원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1,100만 원이 됩니다. 갚아야 될 돈이. 그러니까 부채가 100만 원이 증가해버린 거죠. 그래서 자,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니까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100만 원 빚이 늘어났고요. 자, 이만큼 손해본 거죠. 외화 환산 손실 1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955번 외화 환산 손실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야죠. 자, 미국 BOA 은행 그리고 금액 100만 원.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갚아야 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망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바른손이란다. 모닝글로리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상호는 쓰고 있는데 회사는 부도 처리됐었어요. 영국에서 돈을 빌려왔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영국이 금리가 엄청 싸니까. 근데 IMF 터지면서 갚아야 될 돈이 2배, 3배 늘어나면서 회사는 매년 흑자가 났는데 IMF 때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요즘 뭐 욕 많이 먹고 있는데 거기도 비행기를 전부 다 할부로 사오거든요. 그러면 갚아야 될 때마다 환율이 오를 때마다 거기는 죽을 맛이죠. 갚아야 될 돈들이 늘어나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과 3번 문제는 무형자산 상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3번 문제가 기말재고자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결산 정리로 가서 입력하는 게 빠르고 정확합니다. 자, 영업권은 2017년 1월 1일 2천만 원에 취득하여 사용해 왔다. 회사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2천만 원 나누기 5년. 그러면 1년에 400만 원씩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형자산 감가상각은 직접법으로 감가상각누계액 이런 거 없습니다. 직접법으로 하고요.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00만 원 요거를 결산자료 입력 메뉴 거기에 쭉 가다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오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이렇게 6번 무형자산 상각비 안에 영업권 218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결산 반영 금액 자리가 있죠. 자, 여기 영업권 자리 마주치는 데 가서 400만 원만 입력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꼭 전표 추가. 할 때마다 반복해서 덮어 씌우게 도 되고요. 아니면 3번 문제 기말재고자산까지 다 한꺼번에 한 다음에 한꺼번에 나중에 전표 추가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3번 문제. 기말재고자산, 기말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해서 상품부터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자, 결산 정리 사항 들어가서 자, 쭉 오다 보면 상품 매출원가 밑에 기초, 그 다음 기말 상품 재고액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기말 재고액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기말 상품. 자, 아까처럼 결산 반영 금액 자리에 가서 50만 원. 자, 그 다음에 원재료입니다. 자, 원재료 그 밑에 쭉 내려오다 보면 원재료비 밑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 330만 원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더 내려오면요. 단기 총재주 비용 그 밑에 보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있습니다. 이 자리 가서 자, 제공품 280만 원. 그 다음에 더 내려오면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 밑에 보면 10번 기말 제품 재고액 거기 가서 제품 1,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전표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자, 이번에는 조회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6월 30일 현재 비유동 자산과 비유동 부채의 금액 차이는 얼마인가? 각각 찾아내서 차감해주면 차이 금액 알 수 있겠죠. 자, 비유동 자산하고 비유동 부채를 볼 수 있는 장부가 뭐가 있을까요? 재무상태표. 자, 재무상태표 가면 비유동 자산 이렇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1억 6,237만 8천 원.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 그 밑에 있죠? 쭉 가서 자, 지금 저는 이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인 겁니다. 한참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다 보면 6,600만 원. 요거 2개 차감하면 되겠죠. 그래서 차감하면 비유동 자산 1억 6,237만 8천 원 마이너스 비유동 부채 6,600만 원 빼면 9,637만 8천 원. 요거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2번 문제가 약간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느 장부를 찾아야 될지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 판매비와 관리비 5월 발생분과 6월 발생분의 차이 금액은 얼마인가?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와 있는 장부가 뭐뭐 있죠? 손익계산서 있고요. 시산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산표에 성격을 띠고 있는 일월계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두 개는 안 됩니다. 왜? 손익계산서하고 시산표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만약에 5월을 검색하려면 5월 한 달분만 찾아야 되는데 1월부터 5월까지가 나타나 버려요. 시산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단위로 검색할 수 있는 건 월계표. 딱 그 한 달치만. 자, 그래서 1월계표에 1계표, 월계표인데 월계표를 클릭하시고 조회기간,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5월에서부터 5월까지 하면 5월 한 달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손익계산서나 시산표는 그게 안 됩니다. 자,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면 5월 달 거 조회했더니, 자, 판매비와 관리비 발생 금액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쭉 내려오다 보면 6번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과목 자리에 거기에 합계 발생액 1250만 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6월달 06월부터 6월까지 해서 검색하고 계정 과목 판매비와 관리비 제일 왼쪽으로 가서 비용이 발생하니까 차변에 있는 거죠. 자, 1,4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자, 1250에서 1400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반대로 빼면 플러스가 나오고 정답이 애매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둘 다 맞는 걸로 1250에서 1400 빼면 마이너스 150만 원. 반대로 뒤집어서 1400에서 1250 빼면 150만 원. 자, 정답은 세무사회에서 발표할 때 둘 다 맞는 걸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차에서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뒤져야 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기 예정신고는 1월부터 3월이죠. 4월부터 6월 말까지는 1기 확정이고 그 다음 다시 2기 예정으로 들어가죠. 예정신고기한이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고정자산 매입액은 얼마인가? 이건 그냥 찾기만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면 여기 매출세액이 있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그러면 신고할 금액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 글자가 작으니까 우리가 매입세액, 수취분, 세금계산서 수취분 하는 거는 이거 매입세액을 말하는 겁니다.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받은 거. 자,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을 말하는 거죠. 자, 매입세액을 화면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아까 그 매입세액 자리,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자, 수취분이 일반 매입이 있고, 뭐 수출기업 뭐 이런 거 하나 있고, 요거는 한 번도 나온 적 없고요. 고정자산 매입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여기서 구하는 건 고정자산 매입 세액입니다. 매입액이 아니고. 고정자산 매입 11번 자리에 여기 위에 보면 금액이에요. 이거는 7천만 원. 그 다음 이쪽에 보면 세액입니다. 700만 원. 요거에 대한 10%니까. 그래서 정답은 요 700만 원. 매입 세액은 얼마인가 했으니까. 매입액은 얼마인가 하면 요 7천만 원을 입력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700만 원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79회 다 끝났고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예전에 비해서 좀 쉬워진 건 아시겠죠? 대체적으로 좀 난이도가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이번 80회도 이렇게 좀 쉽게 나오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열공하셔서 꼭 합격하시고 합격 수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